안녕하세요. 소곤소곤 책 읽어주는 여자 수책녀입니다. 오늘은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직장인의 편지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회사를 다닌 지 이제 막 2년이 됐어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어서 전공과는 관련 없는 직종을 찾다가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 왔습니다. 회사가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가서 처음 1년간은 일을 배우는데 급급하고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새로운 곳에 취직을 한 게 좋았고 경험이 없다 보니 그저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임했죠. 계속 일이 몰아치고 조금도 여유가 없고 또 회사와 집을 오가며 항상 바쁘게 지내다가 얼마 전 번아웃이 왔어요. 평소 친구들을 만나 수다 떠는 것을 좋아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감정에 기복이 생겨 가끔은 스스로가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분노 조절 장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이후로 회사를 다니는 게 너무 힘들고 좋아하는 일도 하기 싫어졌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그렇다고 뭔가 뚜렷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꾸역꾸역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이렇게 계속 지내도 되나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직장인 중에서 한 번도 퇴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19가지의 잠재적 퇴사자 징후를 읽어 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 어디에 얼마나 해당되는지 한번 우리 체크해 보기로 해요. 잠재적 퇴사자의 증상 및 징후. 당신은 19가지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되나요? 하나,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둘, 다음날 회사 가는 것 자체가 공포로 다가온다. 셋, 삶의 궤도에 회사와 집 이외의 장소가 거의 없다. 넷, 출근할 때 회사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상상을 자주 한다. 다섯, 분명히 쉬운 일이었는데 그 일이 어렵거나 버겁게 느껴진다. 여섯, 점심시간을 혼자 보내는 날이 많아진다. 일곱,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미워진다. 여덟, 퇴근 시간에 멍 때리는 일이 잦다. 아홉, 지금 하는 일이 막막하게만 느껴진다. 열, 일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다. 11, 주말에도 다른 일을 못하고 그냥 집에 있는 날이 많다. 12,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 13, 지금의 일과 회사 선택을 권유한 이들을 원망하고 있다. 14, 일은 그냥 돈벌이 수단, 이외에 다른 목적은 없다. 15, 여행 계획을 세울 때가 그나마 가장 신이 난다. 16, 어떻게 하면 지금의 삶에서 벗어날지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 17, 삶에 대한 의욕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18, 일상 속 쉬운 결정도 못하고 망설이게 된다. 19, 그냥 회사고 뭐고 다 싫다. 지금 읽어드린 19가지 증상, 생각 및 태도들은 죽을 정도로 아프거나 당장 전문적 치료를 요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선택지 중 10가지 이상
또는 15가지 이상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뒤엉켜 평정심을 흔들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게 만들기 때문이죠. 정도의 심각성은 개별적으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오래도록 그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자존감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방면에서 전체적으로 정신력이 하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는 당분간의 경제적 어려움만 없다면 퇴사를 적극 권유합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의 회복 탄력성에 의해 일정 부분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대부분 현재의 일상을 유지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를 그만둠으로써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극약 처방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현재의 상황을 회피해 버리면 언제든 다시 암울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분명 위기는 왔습니다. 그 위기는 금세 지나갈 수도 있지만 점차 더 크고 뼈저리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과 사람,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바른 관점을 확립하고 습관화하는 방법뿐입니다. 일명 일에서 받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관점 바꾸기 프로그램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가 겪은 일과 해온 일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고통받는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그 원인을 나에게서 도려내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의 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과정 중에 저질렀던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아무 계획 없는 퇴사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퇴사도 이직도 나름의 전략이 있어야만 잘 실현할 수 있죠. 어쩌면 그저 약간의 여유와 회복할 만한 적절한 쉼이 필요한 타이밍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를 지치게 하는 원인은 확실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럼 같은 이유로 지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본 책은요. 이직스쿨 대표, 전략 컨설턴트 김영학 대표의 성장하는 나를 위한 커리어 수업이었는데요. 이 책은 회사도 인생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현직 커리어 코치의 실전 지침서 같은 책이에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법, 2장 일과 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잡는 법, 3장 보다 넓고 깊게 전문성 기르는 법, 그리고 4장은 나만의 사업 시작하는 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과 2장은 사연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고민이 나와요.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충고, 조언, 해결책 같은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1장과 2장 제목을 훑어보다가 책을 좀 덮고 한참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법. 그리고 2장 일과 나 사이 적절한 균형을 잡는 법. 여러분도 지금 저와 함께 음악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법. 내 인생의 방향은 정해져 있는가?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일과 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잡고 있는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I wish I had the world to give you, baby. I don't even have the time to tell you bedtime stories or to chase away the monsters from your mind. You know I can only give what I have. I'm sorry I was late today. I didn't get to see you dance the waltz. Spinning around the living room all dressed up in your mother's clothes. Oh, you know I love her even when we fight. When I get home to you, I just wanna hold you and love you when you calling my name. Here I am.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